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7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9,0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9명이 늘어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120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16,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20%를 넘기면서 외교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학 능력시험 연기 여부가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능을 1, 2주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초중고의 개학 추가 연기 여부와 수능 일정 등을 다음 주 초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파격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뉴욕 다우지수가 3% 하락했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올 세계 경기 침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76명, 사망자가 9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9,037명, 사망자는 모두 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에 의한 환자가 크게 늘어서 어제 하루 특별 검역에서만 2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역을 통해 확인된 누적 확진자는 67명에 달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 31명이 늘어서 총 6,442명이 됐고 경북은 1명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4명, 부산 2명, 인천과 충북, 경남에서 각각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341명이 늘어서 모두 3,5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급 학교 개학과 수학 능력시험 연기 여부가 다음 주 초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학 추가 연기 여부와 올해 수학 능력시험 일정을 다음 주 초 정부가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수능을 1, 2주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정부는 수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오늘 31일까지 공표해야 합니다. 수능은 지난 2017년 포항지진, 2010년 G20 정상회의 등으로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한편 종교 체육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이 큰 곳에 대해선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는데 당장 문을 닫자니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밥을 먹는 서울시 공무원들. 삼삼오오 즐기던 점심시간에도 예외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좀 식당에 와서 점심 먹는 게 좀 걱정스럽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위생적이고 더 깔끔해진 것 같아서 공공부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도서관과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당분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종교와 체육, 유흥 등 민간시설도 앞으로 보름 동안은 영업 중단 대상인데 번고에 그쳐 강제력은 없습니다. 서울시도 관내시설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을 권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혹시 영업을 하실 예정이신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을 닫지 않을 경우 사용자끼리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수칙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2주간 문을 닫느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영업을 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데 주변이 문제가 된다면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대중교통에도 최상위 방역 체계가 적용됩니다. KTX 등 고속철도의 경우 좌석을 될 수 있으면 창가석으로 자동 배정하는 등 승객들 사이를 띄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하철과 버스 이용객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버스의 이용객이 지난 2달 새 30% 줄었다지만 출퇴근 시간은 여전히 붐벼 고비입니다. 2인석에서도 한 분씩 앉으셔가지고 가급적 말씀들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불편하고 낯설지만 확산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인 5명이 꽃놀이에 갔다가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에만 오랫동안 머물러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이 모두의 고통과 불편을 더 일찍 끝내기 위한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때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일찍 꽃망울을 터뜨린 산수유.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됐지만 집에만 있기 힘들었던 관광객들이 제법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들이에 나섰던 관광객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18일 승용차를 함께 타고 전남 구례군까지 꽃놀이에 나섰던 일행이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한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승용차 안에서의 감염을 더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 1명과 부산 시민 3명, 함안 군민 1명이 동행했는데 현재까지 부산 시민 1명을 빼고는 모두 확진자입니다. 나들이 당시 경주 시민이 증상이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주 35번 확진자는 나들이 갈 때부터 증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또 사전에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화까지 발표하며 강조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생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만 보낸 답답함이 극에 달한 이때 남부지방에서부터 서서히 호소식이 북상 중입니다. 하지만 더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는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나부터 조심하는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가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사망자가 8,00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한 성당 안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관으로 가득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화장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둔 것입니다. Normalmente questo impianto ha circa 30 feretri in giacenza. In questo periodo siamo arrivati a superare le 100.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로 하루 사이 600명 넘게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6,000명을 넘어섰으며 확진자도 6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스페인에서도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는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력한 이동금지령을 내렸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통제 불능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병상 수요 충족을 위해 주요 도시의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증발해 임시 병원을 대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Sería lo más lógico del mundo y de hecho creo que esto vamos a seguir para mucho más vacante. O sea, desgraciadamente creo que esto va a llegar hasta junio tranquilamente.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전 세계에 걸쳐 1만 6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탈리아와 스페인 두 나라의 사망자가 8,200여 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코로나19 최전선에 투입된 의료진의 감염률이 높아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의 위기에 몰리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는 모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하루에만 1,000명 넘는 입국자가 발생해서 임시 수용시설도 문제고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가 해결책으로 워킹스루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걸까요? 이영원 기자입니다. 유럽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들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첫날 대상은 1,400명을 넘겼습니다. 진단검사를 받고 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데다 증상 유무에 따라 격리하는 시설 여유분도 마땅치 않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제 무증상자들을 1박 2일 정도 생활 격리를 해서 검사를 할 그런 시설은 1,200실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슬아슬한 그런. 둘째 날도 1,000명을 훌쩍 넘긴 1,2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되자 정부가 워킹스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보 이동형 선별 진료소로 간이 부스 여러 개를 설치해 의료진은 밖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코로나19 검사 방식입니다. 도보 이동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스로 옮겨 다니면서 그 한 팀의 인력이 대략 한 5분에서 한 6, 7분 만에 하나씩 검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별진료소에 비해서는 한 6, 7배 정도 빠른. 기존 선별진료소는 검사 이후 소독이 끝나야 새로운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워킹스루는 한 부스가 소독되는 동안 다른 부스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 속도가 빠릅니다. 한 종합병원이 지난주 이런 방식을 도입해 이미 효과를 본 만큼 인천국제공항에도 당장 수요일부터 40개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즉시 검체를 채취한 후 임시 생활시설로 입소하게 됨에 따라 검사 시간 및 검사 결과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임시 생활시설의 순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같은 기대치를 충족하게 되면 유럽 외 다른 나라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늘고 국내 유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등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뉴욕 증시는 또 급락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경기 부양책 합의에 실패하면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3.04%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96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3% 가까이, 나스닥은 0.27%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개장 직전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파격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조치를 무제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기업과 가계 신용을 지원하는 신규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정부양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재정부양책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또다시 합의에 실패하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각국이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And right now as an investor, you're grasping onto straws. And there's just no good news. And as the bad news continues to accelerate, that's why you're going to continue to see red in stocks. And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미국 경제 전망도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분기 미 경제의 24% 역성장을 전망한 데 이어 모건 스탠리는 30% 후퇴를 예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며 각국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 팬데믹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치중해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G20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동 계획을 내놓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한동안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지켜보다가 지금은 지구촌 확산의 중심이 되어버린 유럽. 유럽 각국 주요 도시 대부분은 이동 제한으로 텅 비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첫 발병 보고부터 10만 명까지는 67일, 20만 명까지는 11일, 30만 명까지는 단 4일 걸렸다며 극도의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That's heartbreaking. The pandemic is accelerating. WHO는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며 확진자를 찾아 모든 접촉자를 격리시키는 등의 공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win, we need to attack the virus with aggressive and targeted tactics. 그러면서 세계적 차원의 정치적 협력, 특히 주요 20개국 G20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WHO의 이런 행보와 보조를 맞춰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화상회의를 열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행동 계획을 만들고 코로나19가 경제적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서 대응책을 협의한다는 내용입니다. G20 정상들도 조만간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프랑스, 영국 정상과 잇따라 통화를 갖고 G20 정상회의 개최와 치료제 개발, 경제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코로나19 진원지 국가 수장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해 바이러스 해결사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냄새를 못 맡거나 음식 맛을 못 느끼면 코로나19를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남았습니다. 감염이 확진된 환자 중에 미각과 후각을 잃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 가운데 최초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루디 고베어.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후각과 미각을 잃는 것이 코로나19 증상 중 하나인 것 같다. 지난 4일간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국 비과학회가 후각의 상실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증상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후각이 상실되면 자연스럽게 미각을 느끼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비과학회는 한국 코로나 환자 30%에게서 후각 이상이 나타났다며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세가 없다면 후각과 미각 상실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을 가려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본대학의 바이러스 학자도 경증 확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100여 명 중 3분의 2 정도가 며칠 동안 후각과 미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후각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라이노바이러스 이제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가 제일 흔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유발할 수도 있고 이제 치료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걸 종종 경험한다고 알려 있습니다. 후각 상실이 코로나19 감염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축농증, 일반 감기로 인한 코막힘과 구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출원한 특허 건수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해 최근 6년 동안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우리 기업이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지식재산 4개국에 출원한 해외 특허가 모두 6만 6,7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0.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에 대한 출원 건수가 3만 6천여 건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중국과 유럽, 일본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특허 등록 건수도 전년보다 8.8% 증가해 모두 4만 2천여 건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유럽에 대한 특허 등록이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39%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해외 출원과 등록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 기술과 제품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나 또 홍역 감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반면 결핵은 세균성 질환입니다. 즉 결핵균이 체내로 들어와서 감염되는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결핵은 과거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국내 결핵 환자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결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